안녕하세요. 감자밭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가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위는 가위인데 자르는 대상이 유전체? 맞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유전체 사슬. 그 유전체 사슬에서 특정 형질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염기 서열을 절단하는 가위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로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유전체 DNA 혹은 RNA는 4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유전체 사슬로 생물 형질에 관련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한 염기 서열을 절단하는 가위라면 어떤 모양일까요? 물리적으로 싹둑 자르는 것이 아닐 테고 화학적으로 잘라야 하니 아마도 이런 작용을 하는 효소, 즉 단백질이어야 할 겁니다. 이 유전자 가위는 최근까지 많이 개발 연구되어 왔는데요. 이 유전자 가위 중에서 현재 짱을 먹고 계신 분이 바로 크리스퍼-캐스9입니다. 크리스퍼-캐스9이 어떻게 유전자를 절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체, 즉 RNA와 DNA, 이 유전체의 상보적 결합 규칙에 대해 좀 알아야 합니다. RNA는 그림에서와 같이 한 가닥의 사슬입니다. RNA는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구성된 한 가닥의 사슬입니다. RNA의 아데닌은 우라실하고만 결혼할 수 있고 RNA의 사이토신은 구아닌하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아데닌과 사이토신, 우라실과 구아닌, 이런 결합은 금기이며 불륜입니다. 만약 AUCC인 RNA가 있다면 이와 결합하는 염기 서열은 UAGG입니다. 반면 DNA는 2가닥이 엮여서 꼬인 사슬입니다. DNA는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으로 구성된 가닥 2개가 꼬인 사슬이에요. DNA의 2가닥이 결합할 때 한쪽의 아데닌은 반대쪽의 티민하고만 결혼할 수 있고 한쪽의 사이토신은 반대쪽의 구아닌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데닌과 사이토신, 티민과 구아닌은 금기이며 불륜이겠죠? 자, 2개를 잘 살펴보면 우라실 대신 티민이 있습니다. DNA는 각각의 사슬로 분리 후 RNA와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우라실이 티민을 대체하고 티민이 우라실을 대체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요? DNA의 아데닌은 RNA의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네, RNA는 티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RNA에 있는 우라실일 겁니다. 또 RNA의 아데닌은 DNA의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DNA에는 우라실이 없습니다. 정답 DNA에 있는 티민일 겁니다. 이렇듯 유전체 염기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결합 규칙을 상보성이라고 하고 이런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캐스9으로 돌아가죠. 크리스퍼-캐스9은 안내 RNA와 캐스9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캐스9 부분은 자르는 역할을 하고요. 안내 RNA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크리스퍼-캐스9을 들고 있는 세균의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칩시다. 바이러스가 한 세포를 감염시킬 때에는 자신의 바이러스 DNA를 세포에 주입하고 숙주의 DNA 서열에 자신의 DNA를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세균을 감염시키죠. 그런데 크리스퍼-캐스9의 안내 RNA는 언젠가 침입했던 바이러스가 지닌 DNA 한 사슬의 서열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의 DNA에 있는 특정한 염기 서열과 상보적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 DNA를 움켜쥐는 역할을 합니다. 안내 RNA가 바이러스의 목표 서열을 꽉 붙들고 있는 동안에 목표 서열이 없는 사슬에서 본래 목표 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서열의 한쪽 끝에 햄 서열이 있는 경우 한 위치를 기준으로 DNA 2가닥을 모두 절단합니다. 캐스9에게 허리를 잘린 바이러스는 세균을 감염시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기서 팸은 NGG 형태를 띤 서열로 N 자리에 어떤 염기가 와도 팸 서열에 해당합니다. 즉 AGG, GGG, CGG, TGG 이 4가지 형태를 띱니다. 절단을 위해 목표 서열과 결합했을 때
DNA의 팸에 상보적으로 결합되는 안내 RNA의 팸 부위가 있겠죠? 팸의 상보적인 서열은 바로 NCC 형태일 겁니다. 유전공학자들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은 세균의 면역 체계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이 크리스퍼-캐스9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퍼-캐스9의 안내 RNA 부분, 즉 바이러스 DNA의 특정 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삿발을 꽉 붙들던 그 안내 RNA 부분 말입니다. 그 안내 RNA의 서열을 조작한다면 잘라내고 싶은 DNA의 특정 서열에 착 달라붙게 해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의 DNA를 단순히 자르는 것뿐 아니라 동물, 식물, 인간, 즉 DNA를 지닌 모든 생명체들에서 원하는 DNA 서열을 부분만 잘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팸의 상보적인 염기 서열, 타겟 DNA에 NGG 단위가 나타나야 자른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DNA만이 아니라도 동물의 DNA에도, 식물의 DNA에도, 인간의 DNA에도 팸과 팸의 상보적인 서열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유전자를 그렇게 잘라도 되냐고요? 잘린 부분에 뭔가 채워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포가 알아서 복구합니다. 이게 무작위법입니다. 혹은 잘린 부분에 공여 RNA를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공여 RNA가 주어지면 공여 RNA와 상보적인 가닥이 생성되어 잘린 부분을 채웁니다. 이게 바로 대체법입니다. 이 유전자 가위로 이런 생명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왠지 불길하다고요? 오늘은 지문의 핵심인 유전자 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 잡으셨나요? 그럼 외쳐봅시다. 감 잡았어.